안녕하십니까, 김봉석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 관련해서 자금 출처 조사 준비와 최근 국세청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금 출처 조사입니다. 국세청에서는요, 어떤 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사람의 직업이라든가 연령, 소득, 내지는 어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 상태로 봐서 어떤 사람이 자력으로 그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석 툴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궁금하다고 생각이 되면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보내서 당신이 어떤 재산을 취득을 했는데 그 재산에 들어간 대금이 얼만데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났는지 한번 소명을 좀 해달라. 그렇지, 만약에 제때 소명을 못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를 받았다든가 하는 식의 세금을 추징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안내문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자금 출처 조사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 국세청의 PCI 분석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우리말로 치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 자료를 어떤 이제 전산에 의해서 통합 관리해서 이분의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과 재산 증가 그리고 소비 지출액을 비교 분석해서 그 차이가 심할 경우에는 이제 세무조사의 어떤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재산 증가액, 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의 재산이 증가했다. 그리고 소비 지출액,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어떤 이 소비 지출액을 합산하게 되면 그동안의 이 소비와 재산 증가액을 합친 게 내 전체 재산 벌어들인 소득인데 거기에서 국세청에 직접 신고한 소득을 빼게 되면 만약에 이 신고 소득 금액이 훨씬 많다면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재산이나 소비가 신고한 소득보다 더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서는 탈루 소득 금액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현금 수입이 많은 업종, 예를 들자면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 자격사 내지는 모텔이라든가 주유소 아니면 입시 학원 이런 부분, 이런 사업을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특히 많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자금 출처 조사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국세청에서 이제 소명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100% 입증을 해야 되냐? 사실은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재산 취득일 전이라든가 또는 채무 상환일 전에 어떤 기준 금액 미만이면 이런 경우에는 굳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하는 게 이제 그 주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세대주다. 그리고 나이를 보니까 40세 이상이더라. 그럼 이 사람은요, 이와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4억 미만의 주택을 산 경우 내지는 채무 상환을 했는데 5천만 원 미만의 채무 상환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요, 굳이 이런 사람한테까지 과연 그 주택은 무슨 돈으로 샀는지, 그 채무 변제는 돈이 어디서 나서 변제했는지 이렇게까지 따지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가 맞는 경우와 아닌 경우 또 나이에 따라서도 이렇게 약간의 금액을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안내문이 나오게 되면은요,
내가 산 재산의 취득가액이나 아니면 채무상환 금액의 20%, 그 가액의 20%입니다. 와, 그리고 2억 원 중에 적은 금액에 미달했을 경우에는 입증 책임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이 5억짜리다. 그러면은 취득가액의 20%는 5억의 20%가 되기 때문에 1억 원이 될 것이고요. 1억과 2억을 비교하면 둘 중 적은 금액은 당연히 1억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명하지 않은 금액이 1억 원에 미달됐을 경우에는 이것까지는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다 하는 게 그 주 내용입니다. 자금 출처를 어떤 부분으로 증빙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인데요.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샀는데 그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았다. 그 매각 대금을 가지고 새로운 부동산을 샀다. 그렇게 되면 어떤 그 매매 계약서라든가 이런 증빙 자료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받게 되면 급여 신고가 될 것이고요.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 소득이 생길 거고,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 소득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 과세받은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이런 부분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증빙이 됩니다. 아니면 이제 과거에 은행에서 차입한 부채, 내가 어떤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이 돈은 은행에서 빌려서 샀다. 그러면은 은행에서 이제 발급해주는 어떤 그 채무 확인서,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요. 기타 전세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자금 출처로 입증이 될 수가 있으니 실제 이렇게 조사가 나온 경우에는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보시고 적절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세청도 이 날로 이제 전산화가 발전하고 하면서 과거와는 이제 약간은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자금 출처나 세무조사와 관련해서요. 과거에는 그 어떤 회사나 개인의 장부 기록이나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세금을 과세를 했다면, 지금은 부동산 취득, 금융재산, 그리고 대출 상환, 뭐 해외 자금, 이런 것을 종합해서 어떤 그 PCI 분석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더 정교해졌다. 과거에는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라는 방법을 썼는데요. 지금은 여러 군데에서 과세 자료를 많이 얻어옵니다. 은행연합회라든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데를 통해서도 그분의 어떤 사람의 그 거래 내역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직접 나가서 세무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문직 수입신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어떤 내가 몇 건을 했냐, 이제 그런 식의 그 가액이라든가 수익 금액을 가지고 판단을 했다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세분화되어 있는 거죠. 변호사 같은 경우에 착수금, 성공보수, 자문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세분화돼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현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제 현금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내역을 이렇게 많이 봐왔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에다가 체크카드, 직불카드라든가 아니면은 인터넷 폰뱅킹 같은 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 소득 자료가 이 국세청에서만 따로 이렇게 사용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4대 보험기관과 국민연금 아니면은 건강보험, 이런 공단하고 고유가 돼가지고 과세 자료가 나오게 되면 자동 통보가 됨으로 해서 서로 이제 과세 자료를 주고받고, 그래서 이제 소득이, 예를 들어서 소득이 적출이 됐다 그러면은 4대 보험까지도 같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국세청 동향, 지금보다도요 더욱더 이제 전산화가 발달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잘 이루어짐으로 해서 과거처럼
어떤 이제 탈세나 그런 뭐 좀 편법을 이용한 절세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자금 관리가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금 출처 안내와 국세청 동향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